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 전 시어머님이 입이 닳도록 말을 했습니다. 결혼해보면 알겠지만 넌 나 같은 시어머니 만난 걸 아주 고맙게 생각해야 해. 난 절대로 시집살이 시킬 생각이 없거든. 세상이 변했으니 우리 시어머니들도 바뀌어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나같이 깨어있는 시어머니 만난 걸 아주 고맙게 생각해야 해. 원래 말대꾸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었기에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을 하며 사는 성격이다 보니 그냥 웃으며 듣고 있었는데요. 옆에 있던 시누이가 갑자기 입을 삐죽이며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런 말 하는 거 자체가 이미 시집살인 거야.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고 시어머님이 굳은 표정으로 입을 뗐어요. 내가 뭘 어쨌다고 시집살이라고 해. 굳이 불러놓고 나는 시집살이 안 시키는 시어머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시집살이라니까. 예전에 우리 시어머니도 그런 말 자주 한다고 했을 때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내가 뭐라고 했다고 그래. 시어머님이 시누이를 있는 대로 노려봤지만 시누이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상견례 때 우리 시어머니도 엄마랑 똑같이 말했잖아. 근데 집에 와서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진짜 기억 안 나는 거야? 시집살이 안 시키는 걸 더럽게 생색낸다고 하면서 엄청 뒷담화했잖아. 설마 그걸 벌써 잊은 거야? 시어머님이 깜짝 놀라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하지만 시누이는 기세를 꺾지 않고 몰아붙였습니다. 다 같이 들었는데 무슨 시치미를 떼고 그래. 성우야, 너도 들었지? 시누이가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고 남편이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국 그날 이후로 시어머님은 시집살이를 안 시키는 시어머니라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누이는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이라 가끔 제게도 쓴소리를 하곤 했는데요. 그래도 시누이의 쓴소리가 불쾌하진 않았습니다. 시누이가 하는 말이 대부분 맞는 말이었거든요. 오히려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들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후 시댁 식구들과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2달쯤이 지나고 나서부터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시어머님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나는 절대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던 시어머님이 매주 주말마다 시댁으로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목요일쯤이 되면 어김없이 시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예, 이번 주 주말에는 내가 손수 반죽한 면으로 칼국수 끓여줄 테니까 와서 밥 먹고 가라. 우리 상호가 갓 버무린 겉절이랑 칼국수 엄청 좋아하거든. 너는 요리 잘 못하니까 와서 밥 먹고 가면 서로서로 좋은 거 아니겠니?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웃으며 대답했는데요. 내 친구들한테 아들 며느리 불러서 직접 반죽한 면으로 칼국수 끓여준다고 했더니 다들 나 같은 시어머니 없다면서 놀라워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세상이 바뀌었는데 언제까지 며느리한테만 밥상을 받아먹을 생각을 하냐고 한 소리 했지. 어때? 나 괜찮은 시어머니 맞지? 그렇게 주말마다 시댁에 갔는데요. 문제는 도착해보면 항상 음식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자마자 시어머님이 기다렸다는 듯 말을 꺼냈어요. 왔니? 내가 혼자 다 해보려고 했는데 손이 부족하지 뭐니.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네가 반죽 좀 해봐라. 반죽이요? 너보다 나이 많은 나도 늘 하는 건데 뭘 그렇게 놀라. 순간 남편이 도와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봤는데요. 시어머님이 남편 등을 떠밀며 말했습니다. 성우는 운전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좀 쉬게 해야지. 넌 조수석에서 내내 자다 왔을 텐데 네가 하는 게 공평한 거 아니겠니? 시어머님의 말에 남편은 작은 방으로 들어갔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밀가루 반죽을 해야만 했습니다. 살면서 밀가루 반죽은 처음이었지만 못한다고 할 순 없었어요. 그런데 반죽을 하는 내내 시어머님의 잔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손에 힘을 좀 더 줘야지. 넌 살림을 한참 더 배워야겠다. 앞으로 자주 와서 배우도록 해. 더욱 기가 막혔던 것은 시어머님의 잔소리를 들으며 음식 준비를 하는 내내 남편은 작은 방에서 잠만 자다가 밥 먹을 때가 돼서야 나왔습니다. 문제는 시댁에서 자고 다음날까지 있다 보니 이틀 내내 음식을 하느라 쉴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우리 집 완전 편하지? 자기랑 엄마랑 같이 음식하는 모습 보니까 여기서 뭉클한 뭔가가 막 올라오더라니까? 엄마도 자기가 있으니까 엄청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 아버지도 내내 웃고 계셨고 말이야. 남편이 쉴 새 없이 행복한 목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순간 뭐라고 한마디 할까 생각도 했지만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피곤하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남편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차마 불만을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넘겼습니다. 결혼 후 주말마다 시댁에 가는 일이 반복되면서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갔어요. 시어머님의 초대가 처음에는 따뜻한 배려처럼 느껴졌지만 점점 부담으로 다가왔으니까요. 어느 날은 용기를 내어 정중히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몸이 너무 피곤해서 이번 주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러자 시어머님이 단호하게 받아치셨어요. 피곤해서 못 온다니? 예, 밥이며 반찬이며 다 챙겨주는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딨다고 그런 소리를 하니?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솔직히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시댁에 가면 내내 음식하는 거 거들어야 하잖아요. 회사에서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말에는 좀 쉬어야 하는데 시댁 가서 또 일해야 해서 너무 피곤해요. 그 말에 시어머님이 잔뜩 성을 내셨어요. 너 말을 참 서운하게 한다. 내가 널 얼마나 부려먹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니? 난 그냥 자식들한테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그렇게 전화를 끊으셨고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퇴근 후 집에 들어가니 남편이 서운한 표정을 한 채 말을 꺼냈거든요. 자기야, 우리 엄마가 자식들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오라고 하는 건데 그 정도도 이해 못 해주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지 못한 채 속에 쌓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시댁에 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그동안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근데 몸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은 안 되겠어. 그동안 힘들다는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잖아. 갑자기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지. 자기는 시댁 가서 내내 잠만 자고 게임만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나는 종일 주방에서 음식 만들어야 해. 근데 내가 힘들었다는 걸 몰랐다는 게 말이나 돼? 결국 그동안 쌓였던 울분이 터져나왔습니다. 남편이 당황한 듯 하더니 갑자기 설득 모드로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자기가 이해 좀 해줘. 대신 이번에는 내가 음식할게.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약속할게. 사실은 자기가 안 온다고 했다고 엄마가 펑펑 우셔서 마음이 너무 불편해. 이왕이면 화목한 게 좋잖아. 남편이 갖은 아양을 떨어대며 설득했고 결국 그 주에도 시댁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시누이 부부도 와 있었어요. 역시나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님이 제게 앞치마를 건네며 음식 만드는 걸 거들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남편이 앞치마를 받아들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수영이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내가 할게. 네가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래? 수영이 몸이 많이 안 좋은 거니? 네, 몸살 기운이 좀 있어서요. 시어머님이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닭볶음탕 하려고 잔뜩 준비해놨는데 나 혼자 이걸 어떻게 한다니? 많이 아픈 거 아니면 좀 도와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미간이 잔뜩 찌푸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만히 듣고 있던 시누이가 입을 열었어요. 그러게 힘들게 왜 음식을 한다고 난리야. 우리 다 같이 외식이나 하자. 시어머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답했어요. 재료를 이렇게 많이 사놨는데 외식은 무슨 외식이야. 그건 나중에 먹고 오늘은 외식하자. 사실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엄마 음식 너무 짜서 먹고 나면 물을 몇 통은 들이켜야 해. 그냥 외식이나 하러 가자. 신우이가 대놓고 시어머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순간 시어머님의 시선이 저를 향했는데요. 마치 그 모든 사달이 저 때문이라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결국 신우이의 한마디로 외식으로 결정이 났지만 시어머님의 노려보는 눈빛은 쉽사리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시댁 식구들과 외식 후 분위기 좋은 카페에 들렀는데요.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중 신우이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올케, 잠깐 나랑 밖에 좀 나갈래? 신우이를 따라 카페 밖으로 나갔더니 신우이의 표정은 이미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올케, 그동안 엄마가 시집살이 엄청 시켰지?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대놓고 네라고 대답하기가 민망해서 얼버무렸어요. 그게 엄청까지는 아니고 주말마다 같이 식사하자고 하셨어요. 그러자 신우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마다 올케한테 이것저것 시켰을 거 아냐. 그게 시집살이지 시집살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올케가 많이 힘들었겠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어요. 그동안 쌓였던 피로와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거든요. 그 와중에 남편은 나 몰라라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보니 감정이 더욱 북받쳤어요. 제가 눈물을 흘리자 신우이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올케, 내 말 잘 들어. 이대로 가면 올케랑 성우는 이혼밖에 없는 거야. 갑자기 나온 이혼이라는 단어에 깜짝 놀라 신우이를 쳐다봤어요. 신우이가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은 나도 우리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엄청 당했거든. 물론 남편도 성우처럼 나보고만 참으라고 했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 어떻게 하셨는데요?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시키듯이 남편도 친정으로 데리고 가서 똑같이 했어. 신우이의 말에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똑같이요? 그래,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장난 아니거든. 남편을 아주 쥐잡듯이 했지. 그랬더니 그제서야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올케도 친정 부모님 찬스 좀 써봐. 성우 데리고 가서 똑같이 시키면 정신이 번쩍 들 거야. 사람이 참 이상한 게 똑같이 당해봐야 그제서야 깨닫더라고. 신우이의 솔직한 조언에 잠시 말문이 막혔는데요. 신우이가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참 이상한 게 뭔지 알아? 시어머니만 되면 며느리 시집살이 시킬 욕구가 막 솟구치나 봐. 전에 우리 엄마도 시어머니 욕 엄청 했거든? 근데 막상 당신이 시어머니가 되니까 올케한테 시집살이 시키잖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신우이가 말하는 내내 분위기가 무거웠기에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어요. 암튼 꼭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내가 가끔 올케한테 싫은 소리를 하긴 해도 난 올케가 성우한테는 과분하다고 생각해. 혹시나 둘이 이혼하게 될까봐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까 꼭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봐. 마지막으로 신우이가 단호한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그리고 올케, 무조건 참는 게 능사는 아니야. 아니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 거절을 기분 좋게 받아들일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 하지만 그렇다고 거절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 아닌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해. 신우이의 진심 어린 조언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신우이가 평소 직설적이고 거침없는 성격이라 가끔 당황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그날 신우이의 말은 저를 위로해줬고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신우이의 조언을 마음에 새기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댁과의 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신우이의 말이 계속해서 제 귓가에 맴돌았으니까요. 그날 남편 몰래 엄마에게 시댁에서 있었던 일들을 전화로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더니 엄마가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알았어. 사부인이 했던 거랑 똑같이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며칠 후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남편이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장모님께 전화가 왔는데 이번 주말에 오라고 하시네.
제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엄마가? 그러고 보니 아까 부재중 전화 온 거 보긴 했는데 바빠서 깜빡했어. 그럼 오랜만에 친정에 가야겠다. 사실 그동안 시댁만 다니느라 엄마 아빠 본 지도 꽤 됐잖아. 제 말에 남편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목요일이 되자 어김없이 시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예, 이번 주는 내가 장어 구워줄 테니까 일찍 오도록 해라. 그 말에 미리 준비해둔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는 친정에 가야 할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친정에 가다니? 결혼하고 나서 친정에 한 번도 못 갔잖아요. 부모님이 보고 싶다고 오라고 하셔서요. 시어머님이 잠시 말이 없더니 다소 불편한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거기까지 가려면 우리 성우가 운전하느라 고생이 많겠구나.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시댁은 천안이고 친정은 경기도인데 거리만 따지고 보면 시댁이 더 먼 거리잖아요. 시댁도 매주 다녔는데 힘들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우리 집이랑 처가가 같니? 아무래도 우리 성우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지. 순간 제 속에서 뜨거운 무엇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보고는 결혼했으면 완전한 가족이 된 거니까 불편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때 그 말이 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시어머님이 한참 말이 없더니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어?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암튼 알았다. 그렇게 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순간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던 것인지 휴대폰을 들고 있는 내내 심장이 마구마구 뛰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했어요. 토요일 아침 남편과 함께 친정으로 출발했습니다. 점심 무렵 친정에 도착하니 부모님이 활짝 웃으며 반겨주셨어요. 짐을 내려놓자마자 엄마가 바로 남편에게 말을 꺼냈어요. 제서방 요리 잘하지? 남편이 당황한 듯 대답했어요. 네? 그게 잘하진 않지만 그냥 흉내 정도는 냅니다. 그러자 엄마가 바로 받아쳤습니다. 전에 군대에서 취사병이었다고 했잖아. 그러면 당연히 잘하겠지. 손 씻고 와서 나 좀 도와줘야겠네. 남편이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네? 저랑 같이요? 왜? 싫은 건가?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괜히 방해만 될 것 같아서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려울 거 없어. 딸, 너는 방에 가서 좀 쉬고 있어. 식사 준비되면 부를 테니까. 단호한 엄마의 말에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제 방에 누워 낮잠을 잤어요. 그렇게 얼마나 잤을까요? 남편이 조용히 저를 깨웠습니다. 자기야, 밥 먹어. 일어나 보니 식사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한상 가득 차려져 있었고 오랜만에 마음 편히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식사를 다 마친 뒤 엄마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죄서방, 요즘은 남자들이 설거지하는 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 잘 좀 부탁하네. 남편이 멋쩍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남편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부모님과 함께 거실에서 과일을 먹으며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동안 시댁에서 제가 겪었던 일을 그대로 따라했거든요. 설거지가 끝난 남편이 자리에 앉자마자 이번에는 아빠가 남편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최서방, 사위가 왔다고 친구들한테 자랑했더니 다들 구경시켜달라고 난리야. 지금 내 친구들이 이 앞 치킨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같이 나가자고. 괜찮지? 남편이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는지 얼떨결에 대답했어요. 네, 그럼요. 그렇게 아빠를 따라 나갔는데요. 사실 그 모든 게 계산된 일이었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친구분들이 놀러 왔다며 시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나가 차를 마시곤 했거든요. 그때마다 남편은 저를 효부라고 칭찬했었고요. 그 경험을 토대로 남편에게 똑같이 해줬는데요.
남편이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했지만 속으로는 묘한 후련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지친 표정으로 누워서 말을 꺼냈어요. 자기야, 나 너무 피곤한데 우리 내일 일찍 가면 안 될까? 하지만 제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매주 시댁에 가서 똑같이 했는데 무슨 그런 말이 있어? 그럼 설마 똑같이 당해보라고 이러는 거야? 똑같이 당해보라는 게 어딨어. 자기가 시댁 가족들이랑 평화롭게 지내는 게 좋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하고도 평화롭게 지내야 좋은 거고 말이야. 그리고 자기는 겨우 하루 했을 뿐인데 엄살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남편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더니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엄마가 새벽부터 남편을 깨워 아침 준비를 시켰어요. 저는 못 들은 척 계속 잠을 잤는데요. 시어머님이 새벽 5시에 저를 깨워 아침 준비를 시키던 그 상황을 똑같이 재현한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아침 식사가 끝난 뒤 차를 마시던 중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자네 갑자기 왜 이러는 건가? 엄마가 모른 척 물으니 남편이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뭘 쉽게 생각했다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는 편하다 보니까 소영이한테도 편할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겪어보니 소영이가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엄마가 참았던 말들을 꺼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서로 배려하지 않으면 절대 같이 살 수 없는 거야. 그리고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뤘으면 그 가정에 충실해야지. 주말마다 본가에 간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자네도 겪어봐서 알겠지만 시댁에서 편하게 있을 며느리가 몇이나 되겠냐 그 말이야. 남편이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남편이 감수성이 풍부한 편이다 보니 역지사지의 상황을 빠르게 느꼈고 며칠 뒤 시댁에 찾아가 남편이 시어머니께 단호히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이 사람한테 전화하지 말고 전화할 일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 너 바쁠까봐 며느리한테 전화한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 잘못됐어. 이 사람도 회사 다니는데 왜 나만 바쁘다고 생각하는 거야? 남편이 정색하며 몰아붙이자 시어머님이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렸어요. 누나가 시집살이를 힘들어할 때 엄마 마음이 어땠는지 잘 생각해봐. 수영이도 장인 장모님께는 귀한 딸이야. 엄마가 시집살이 시키면 장모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 남편의 단호한 말에 시어머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고 결국 눈물까지 흘리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큰 결심을 한 듯 끝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몇 달 동안 저는 시어머님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남편이랑만 통화를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지내던 어느 날 시누이와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대화 도중 시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무래도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다 보니까 갑자기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거야. 그래도 나도 옆에서 계속 잘 말하고 있어. 그동안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 시누이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제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형님 덕분에 어머님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런 제 말에도 시누이가 끝까지 진지한 표정을 유지하며 당부를 잊지 않았어요. 그래도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 거절할 때는 단호하게 해야 한다는 거 절대 잊지 말고. 제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에는 제 생일이었는데요. 시어머님께서 생일 축하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문자를 읽고 바로 감사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자 시어머님이 수화기 너머에서 몇 번이나 고맙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동안 많이 바뀐 시어머님의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앞으로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면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이 자리를 빌려 시누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